SK하이닉스는 이번 주 ADR 이슈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만 있는 게 아니죠. 40조 원 조달 추진이라는 큰 돈의 문제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본주 재평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시장이 먼저 부담을 따질까요? 이번 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가장 큰 이야기는 역시 ADR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건데 시장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식이죠. 뉴스에서는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 티커는 SKHY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본주도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돈이 몰려있는 장에서는 이런 이벤트 하나가 투자 심리를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다만 기대를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ADR 상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동시에 40조 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속죄도 같이 따라붙었거든요. 시장은 좋은 소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큰 돈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나스닥 첫 거래 기준가가 158.14달러로 잡혔다는 소식도 있었죠. 하지만 주말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건 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반응이 국내 본주 투자 심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기대감과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붙어있는 이벤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SK하이닉스 관련 뉴스를 보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ADR 기대감, 기관 수급, 환율 부담, 심지어 증권사 목표 주가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 코스피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남긴 질문은 간단합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데 실제 돈의 흐름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특히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3일 연속 기관 매수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다는 건 시장이 기관의 자금 흐름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주가가 바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형주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고 실제 돈은 한 박자 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뉴스가 나온 뒤 그 기대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반도체 종목 하나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에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의 83%가 쏠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시장의 관심이 거의 전부 반도체 대형주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집중되면 오를 땐 시원하지만 반대로 흔들릴 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이상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분위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언급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호재를 평소처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리고 나면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섣불리 달려들기보다 일단 위험 관리부터 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뉴스를 볼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충격이 진정되는지, 그 다음 ADR 이벤트가 새로운 자금을 끌어올 만큼 힘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글로벌 반도체 흐름이 이 분위기를 받쳐주는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환율도 주말 동안 꼭 챙겨봐야 할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42원대에서 1508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방향만 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장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500원 환율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과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라 환율이 너무 크게 흔들리면 실적과 수급 판단이 모두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방향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닷새 동안 4.2% 올랐고 직전 거래일에는 4.6%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황의 바로미터인 마이크론 주가도 최근 닷새간 4.5%, 직전 거래일에는 7.4%나 올랐죠. 이건 SK하이닉스 혼자만의 기대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3.5% 올랐지만 직전 거래일에는 1.2% 하락하며 숨을 골랐거든요. 즉 AI 대장주가 잠시 쉬어가더라도
메모리 쪽이 버텨주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식어버리면 ADR 호재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다음 주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결국 금리와 물가,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라는 세 가지 큰 변수가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술주 전체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겠죠. ADR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이런 거시적인 변수와 부딪히면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듯 증권사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라는 분명한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40조 원이라는 자금 조달 부담, 코스피 급락이라는 시장 충격, 그리고 환율과 금리라는 거시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ADR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변 환경이 도와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거죠. 주말 동안에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티커인 SKHY의 첫 거래 이후 시장 반응,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기대보다 차분한 확인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계좌에서도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큰 이슈가 붙은 종목은 뉴스만 따라가다가 내 비중을 놓치기 쉽거든요.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내 계좌 안에서 반도체 비중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입니다. 수익률보다 구조가 먼저예요.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 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SK하이닉스는 ADR이라는 호재 하나만 보고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와 부담, 그리고 주변 환경을 같이 봐야 하죠. 가격보다 중요한 건 결국 도매 방향입니다.